안녕하세요. 세금배우 홍성준 TV 홍성준입니다. 오늘은요 또 우리 또 전문가가 나오셨죠. 오늘은 또 엉카 쓰면 증여세 폭탄 떨어진다. 증여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증여 전문가 콘스탄트 김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분만 오면요 항상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든든한 게 있어요. 이분은요 자료 준비가요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한번 나오신다 그러면요 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자료 있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자료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그 자료를 직접 다 만드시더라고요. 예전에 직장 네네. 생활할 때는 이제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제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혼자 다 창작하고 기획하고 그러니까요. 다 만듭니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 기술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 없지만도 이게 진짜 이거를 어떤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네. 책도 뭐 9권, 10권 정도 내시고 이 강의 준비도 직접 다 하시고 이게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본받는 게 있거든요. 어디 갈 감사합니다. 때마다 항상 프로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한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증여예요, 증여가 아니에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증여에 해당된다면 나중에 네네. 증여세 부담이 아주 네. 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죠. 네. 엄카, 네. 엄마의 카드를 쓰면 네.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엄카라고 하는 건 네. 아카도 있습니다. 아빠 카드. 근데 네. 궁금한 게 엄마 카드인지 아빠 카드인지 네. 그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 알아요?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 내용을 보고서 내용을 추적할 보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 무섭다. 그리고 네. 사용 내용을 누구나 감시하진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 추정 대상자들 아니면 증여 뭐라고 할까 그 조사 대상자들 네.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네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증빙을 하라고 하죠. 증빙. 그럼 자기가 뽑아서 네네. 증빙을 해야 돼요. 카드 쓴 내역이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쓴 거다. 그래야 되는데 네.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네네. 봐도. 그러면 이제 증여 추정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너무 돈 자랑하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어디 무슨 힙합 가수인데 아, 같이 예. 그 이름을 같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막 호텔에서 살아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내용을 벌고 많이 쓴다. 뭐 많이 쓴다 막 이렇게 돈 자랑을 하다 보니까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한번 들어갔잖아요.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도대체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벌었길래 네. 그렇게 막 호텔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막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자랑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자랑할 필요는 없죠. 뭐. 자랑할 필요 없고 네. 자랑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랑해도 충분하니까 이게 이 유튜브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특히 세무 당국에서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뭐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네네네. 내 돈을 네네. 내 재산을 남한테 넘긴다. 네. 무상으로 넘긴다. 네. 그럴 때는 언제나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는 거예요. 네네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스포츠 스타가 네 맞아요. 상금을 받았어. 맞아요. 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거 갖고 저기 어머니 아버지 집 네. 사드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네. 집을 사주면 안 되죠. 네네네. 집을 사주면 집이 5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네네. 엄마 집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넘는 것은 다 증여예요. 진짜예요. 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사줬다.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네. 4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낮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엄마한테 집을 사줘도 안 된다는 집을 거예요. 사줘도 증여세 대상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부모님이 아들한테 주는 게만 증여가 아니고요. 그렇죠. 위아래 다 똑같습니다. 위아래도 증여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아들이 예. 가난한 엄마 아버지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네네네네네. 없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집을 사준다고 인터뷰가 끝나면 전 맨날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저 사람 저거, 혹시라도 조사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뭐 신문에 나온 거는 네. 그렇게 집을 사줬는데, 네. 과세당했다는 말은 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네. 분명히 증여인데, 네. 그 이유는요, 네. 바로 자기 집을 사서 어머니를 살게 했다든가, 뭐 네.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 사준 게 아니고, 네. 내가 샀는데, 샀는데 나는 거기 안 살고, 안 살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안 살고 부모님이 거기 살게 했다. 그러면 증여는 아니죠. 제 자녀 명의로만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사시는 것만 이제 부모님 사시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죠. 예, 근데 이제 아. 무상으로 사는 것도 그렇죠. 무상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월세 안 내고 사는 것도 증여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는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네. 금액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네. 보통 한 12억 내외 정도는 돼야지 네. 그 이후부터는 네.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인데 12억 원이 안 된다. 네. 12억 원 내외가 안 된다. 네. 그러면 뭐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네.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세무당국이 그것까지 다 추적하려면 힘드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일반적으로 네네. 돈을 준다는 것이 이제 만약에 자기 자녀한테 용돈을 줬다.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네. 증여세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네. 자녀가 네. 그 미성년자고 소득과 재산이 없잖아요. 네네. 부양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없겠죠. 네. 근데 만약에 자녀한테 네. 이건 뭐 용돈이 아니야. 뭐 네. 1억을 줬어. 네. 그리고 나서 이거 갖고 너 생활비 써라. 이러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생활비, 음. 사회통념상, 용돈, 생활비 네. 이 정도 수준까지만 증여가 아니다는 것이죠. 네. 네. 만약에 자녀한테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어요. 네. 그리고 막 수십 년을 줬더니 네. 자녀가 생활비로는 50만 원만 쓰고 950을 맨날 저축을 해. 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한 3억이 됐어. 어. 그런 건 증여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 PCI 시스템이라고 제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요. PCI 시스템. PCI 시스템. 예, 굉장히 무섭다. P가 뭐냐면은요. 네. 자산의 네. 자산. 네. C는 네. 소비. 네. 그 다음에 I는 인컴이라고 해서 네, 네, 네. 소득. 네. 소득과 소비를 보면서 자산 증가를 보는 거예요. 특히 미성년자는 이런 사람 많이 보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네. 소득이 없어. 네. 인컴이 없어요. 네. 근데 소비는 또 많이 해서 자기 이름으로 네. 막 네네. 2천만 원 썼다 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5년 지나서 보니까 자기 명의로 재산이 5억이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자녀가 소득이 있어. 네. 근데 그 연봉이 3천만 원이야. 네, 네. 근데 씀씀이는 4천 원 쓴대. 네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근데 5년 뒤에 보니까 아파트를 샀어요, 이 친구가. 네네. 5억 주고. 네네. 그러면 그거는 안 맞죠.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PCI 시스템에서 걸려져요. 네. 그러니까 증여. 네. 그러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라. 네. 소명 못하면 어때요? 증여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요. 네. 자녀한테 용돈을 주면 증여세는 없지만 네네. 사회통념상 네네. 일정한 금액. 네. 그러나 자녀가 또 소득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는 용돈을 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네네. 뭐 조그만 건 모르겠으나 네네. 일정한 금액을 준다면은 네네. 소득 있는 사람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네네. 것이 안 되겠습니다. 된다. 그때는 예. 증여세 과세에 대상이 자세 된다. 대상입니다. 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생활비로 네네. 용돈이 아니라 네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녀가 네. 그 소득과 재산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안 주면 죽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당연히 준다 이거죠 생활비를. 근데 그 생활비로 다 써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증여세는 없어요. 네네. 근데 생활비로 줬는데 이 친구가 또 줄여 쓰고 네. 나머지로 막 아. 뭘 샀어. 그런 거 증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부양해준다 네. 이런 정도라면 네.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과세를 할 것이고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용돈이나 네. 그리고 이런 생활비 받는 것은 네. 증여 대상이다 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자녀한테 뭘 내주죠? 네네. 현금을 현금으로. 준다. 네. 현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네. 준다는 네.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누가 알겠습니까? 증여세까지도 물기도 네. 힘들고. 네. 근데 주기적으로 막 준다. 네. 금액을 좀 크게 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PCI 시스템에 걸리는 거예요. 당장은 안 걸려도. 갑자기 세상이 늘으니까. PCI 시스템. 요즘은 시스템이 발달돼 갖고요.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네. 신고하지 않고는 네. 몰라요. 네. 근데 요새는 다 국세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네네. 이 사람들의 네. 그 특이한 과정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현금을 몰려준다. 이거 증여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상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네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줬다. 이랬을 때 나중에 PCI 시스템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자녀가 돈도 없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자금에 대해서 소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좋죠. 네네. 그랬을 때 준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또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야, 그래서 내가 현금 주기도 좀 뭐하니까 네네네. 자녀가 네. 이제 직장을 다녀요. 네. 월급이 200이야. 네. 그러면은 200 다 저축하라. 네. 투자하라. 네. 그리고 엄마가 카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카드로. 내 카드로 한 300 써라. 생활비로. 음. 생활비로 카드도 긁지만은 현금도 뽑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 네. 아들 부부가 연 8천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8천만 원에 가까운 것은 세금 빼고 나머지 뭐 7천이면 7천을 다 저축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엄마 카드를 열심히 사용하고 아. 자기들은 네네. 7천씩만 저축한 거 가지고 네네. 뭐 대출금도 갚고 그렇죠. 집도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아. 자동차도 사고 네네네. 막 그런다면요. 네네. 그 나중에 걸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엄마 카드로 썼지만은 네네. 이게 조사 대상에서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부 아들 부부가 맞벌이인데 네네. 그 뭐 4년 만에 대출금을 다 갚았어. 네. 희한하다 이거. 네. 어떻게 갚았을까? 어떻게 갚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네. 연봉이 8천이면은 네. 세금 이것저것 떼서 7천이다. 네. 7천 중에서 뭐 이것도 이것저것 따고 그러면 네. 사실 3천만 원도 저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출금 상환을 무슨 2억을 했다든가 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네네. 뭐 복권을 당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랬을 때는 네네. 당연히 네. 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녀한테 네. 엄카를 지원하라. 네. 그리고 전부 다 저축하고 투자해라. 네. 그리고 나서 그 카드로 계속 생활비하고 현금 뽑아 써라. 네. 막 그랬을 때 네.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네. 그 엄마 카드를 써도 네. 엄마가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네네. 조사 나오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이제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가 네네. 있어요. 네네네. 보시면은 추정상속재산. 뭐냐면 이거 갑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네. 돌아가셨다. 갑자기.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네. 1년 사망 전 1년 이내에 아. 돈이 얼마큼 빠졌는가 그걸 아. 봐요. 아. 돈을 인출했나 얼마큼. 야, 너무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2억 이상을 인출했다. 네네네. 그러면 뭉치돈을 빼서 숨겼다는 거잖아요. 숨겼다. 이거. 네네. 그러면 자녀한테 물어봐요. 네. 이거 3억은 어디다 썼냐? 네. 그랬을 때 네. 자녀가 증빙을 못할 거예요. 자기 네. 주머니에 들어갔는데. 네. 그럼 증빙을 못하면은 추정상속재산에 걸려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딱 있나요? 그렇죠. 1년 이내, 사망 전 1년 이내는 2억 원 이상이 되면은 네네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이내일 때는요, 네. 그때는 또 그 5억 원 이상일 때는 네네. 상속인들이 증빙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랬더니만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러면 사망하기 3년 전에 다 써버리고 다 네. 빼서 놔뒀다. 네. 그러면 이제 증빙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1년 이내, 2년 이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 네.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요. 네네네. 그 무슨 조회냐? 일괄조회라고 해서 3년치, 5년치, 많으면 10년치를 조회하는 거예요. 아. 그거 쫙 뽑아보면은 네. 빠진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네. 큰 금액들 위주로 많이 보겠죠? 네네네. 무슨 뭐 10원, 20원 빼는 건 네. 관계없고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100만 원 이상을 보는 거죠. 네네네. 이 돈에 대한 용처를 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상속세나 아니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컨설팅하는 것은 뭐냐? 네. 1년 이내에 2억만 안 넘기면 된다. 해가지고 뭐 1억 8천만 네네네. 넘기는 거예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네. 매월 1,500만 원씩만 쓰세요. 네네네. 그러면 1억 8천이잖아. 네네. 그럼 어머니가 아무 때 돌아가셔도 음. 추정상속재산 아닙니다. 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매월 1,500만 원을 쓰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슨 뭐 5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네. 1,000만 원은 현금 부지런히 인출해서 네. 그거 갖고 적립하고 아.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해요. 예, 이것은 상속세 못 피하고 음. 나중에 증여세도 못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요, 네. 결국은 뭐냐면은 일괄조회라고 하는 금융거래 내역들을 조회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 돈 썼는데 네. 재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PCR 시스템이 또 걸린다는 것이 PCR 되겠습니다. 시스템. 야, 진짜 무섭다. 예, 그래서 네. 그 뭐 추정상속재산에 걸리지 않는 2억, 5억 네. 아니면 3년, 그러니까 네. 1년이나 2년 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네네. 그 반드시 정상적인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좀 내고 네네. 그리고 나서 보다 음. 발 뻗고 자야죠, 발 뻗고. 발 뻗고. 와. 네. 그리고 네. 정상적인 그 증여 방법을 통해서 절세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굳이 피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네네. 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중에 조사를 나오면은 네. 엄마 카드 쓴 내역을 그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 실제로. 네. 근데 평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네네. 분명히 엄마 카드를 썼는데 아. 내역이 일단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사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없는 뭐, 내용들이. 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엄마는 주 생활이 서울인데 부산에서 맨날 써,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대박이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한두 그렇죠.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네. 그죠? 아들 집에 갔다든가.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아들이 사는 곳에서 맨날 써. 그죠? 그랬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엄마가 쓴 게 아니라고 아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뭐 엄마는 강북에 사는데 아들은 강남에 살아. 아니면 뭐 엄마는 서울인데 아들은 무슨 뭐 저기 수원에 살아.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게 도저히 이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금방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엄마 카드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예. 매월 300만 원밖에 안 썼어. 네네. 근데 갑자기 어느 때부터는 1,200만 원씩 막 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어머니가 무슨 예. 뭐 폭식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사용 내역 평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학원비를 결제. 그건 좀 이상해. 물론 이제 어머니도 이제 학원을 다닐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근데 뭐 그게 뭐예요? 종목이 안 저기 맞으면 줌마 댄스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그렇죠. 갑자기 뭐 만약에 뭐 영어 학원 그렇죠. 아니면 뭐 피아노 학원 아니면 무슨 애들 보습 학원 그렇죠. 말이 안 그건 되는 말이 안 거죠. 되는 말이 안 거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 네네네. 출국 사실이 없는데 네네. 여행 가서 막 긁어대요. 막. 네네.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자녀들이 여행을 간 게 들통이나 네. 예, 분명히 부모는 가지 않았거든. 네네네. 그죠? 네. 그랬을 때는 여행 경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는 경비뿐이 아니라 그렇죠. 네. 가서 사용한 경비 그렇죠. 다시 또 네. 청구 들어오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자녀가 또 이제 또 손자들하고 같이 가족 단위로 뭐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놀이동산 가서 네. 놀기도 하고 뭐 네네. 국내 뭐 여러 네. 곳에 가서 뭐 네네. 저기 애들 놀이도 할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든가 뭐 네네. 그러면은 아니면 네. 무슨 저기 뭐예요 그 저기 네. 뭐죠 그 저기 그렇죠, 뗏목 그렇죠. 같은 거 타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 래프팅 네네. 이런 거를 해서 결제를 했다. 네. 물론 이제 할머니가 같이 가서 결제해 줄 수는 있죠. 근데 허구한 날 할머니가 쫓아가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무슨 뭐 컴퓨터를 샀다. 네. 노트북, 태블릿 PC, 태블릿 네. PC 사용도 못 하는데 네네. 게임을 결제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사용 내역에서 부모님이 직접 썼다고 보지 그렇죠, 그렇죠. 않을 것이라는 아, 것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또 네.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수입과 지출과 자산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아. 그래가지고 수입에서 네. 1억을 벌었다. 네네. 그러면은 지출이 7천이다. 네네. 그럼 3천밖에 자산이 안 늘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상이 3억이 늘었다. 네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증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야, 이거는 진짜 세무서에서 만들었네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만든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예, 예. 국세청에 보면요. 네. 국세정보 시스템부터 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대표적인 것이 PCI 시스템. 네. 바로 이것은 증여나 기타 등등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와.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재산이 늘었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모를 수도 있죠. 주식에 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갑자기 10억 벌었다. 네. 그러면 그거 증빙하면 돼요. 아, 증빙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카를 쓰면은 그렇죠. 증빙이 안 되니까 네. 그것은 증여세를 절대 네.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네네. 뭐 굳이 뭐 엄카를 심하게 써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네. 조금씩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카드로 뭐 괜찮은데 50만 원, 100만 지속적인 원 거는 좀 썼다든가 지속적인 거는 좀 안 네, 된다. 엄마가 무슨 뭐 네. 그 김치 냉장고를 사줬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확인하기 굉장히 그렇죠. 그러면 어렵지만 힘들죠. 네. 이거는 재산을 만들어줬다. 네네. 이것은 뭐 피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다양한 증여 스킬을 통해서 네네.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네네. 효과적이고요. 네네.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네. 그 연구할 시간에 네. 빨리 증여하세요. 빨리. 빨리 증여해라. 증여의 가장 이런 원칙은 뭐냐?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해라. 아, 빨리 네. 다양하게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그거는 가장 좋은 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한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네.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빨리빨리 빨리.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한다면은 네네. 이렇게 범법적인 행위를, 유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옆에 네. 주변 사람한테 막 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다 찌른다. 신고하면 바로 신고한다. 나옵니다. 아, 바로.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인간관계는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충분히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반드시 네. 증여의 기쁨을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제가 이걸 듣고 나서 이 국세청의 PCI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또 듣고 나서 굉장히 또 약간 마음속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 같아요. 예, 세밀하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본주의로 이렇게 풀어줬지만 결국에는 이 국세청에서 잡을 건 다 잡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걸 딱 들으시고 있잖아요. 아 도대체 이걸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요. 우리 또 이 콘스탄트 김 증여상소 전문가에게 한번 다 만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재산 한번 까고 결국 이거는 이제 세금을 어떻게든 절세하는 게 목적인 거지. 절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절세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 국세청에서 PCI 시스템이라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도 처음 알 정도면
저도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처음 알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알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세청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증여할 것 딱 증여 먼저 하고 세금 낼 것 세금 다 내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서 인터뷰해 주신 목적이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이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헉,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한번 증여 상속 전문가 콘스탄트 김을 만나서 한번 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